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네 번째 영상에는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초대박 소식이 있다라고 감히 예고 드리면서 바로 한번 임영웅님에 대한 네 번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리틀 히어로 신곡 이야기, 시청률 얘기 등등등 정말 많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언론사에서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그야말로 폭등 사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떡볶이 광고 이야기 많은 분들이 빵빵 터지셨는데, 자, 이 얘기가 계속 여성분들의 커뮤니티, 일반 대중들의 커뮤니티에 계속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보니까 좀 해줘라. 임영웅 씨라고 해서 안 해준다니, 진짜 재치있다. 좀 같이 살자. 임영웅 님님님 광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이 떡볶이 광고 하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고 제가 예측을 드린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임영웅 님의 광고 파워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임영웅 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 지금 정말 많은 대기업 광고주들이 광고를 그냥 막 쏟아붓고 있다. 그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현 주소이자 광고 파워다 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이 신곡 급물살이 엄청납니다. 최초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지금 마이리틀 히어로의 시청률을 압도적인 1위까지 끌어올린 것은 당연하고요. 나아가서는 어떤 말까지 있느냐?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지금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보이십니까? 조회수가 70만 회를 넘어서 음악 부분에서도 1등이고요. 전체 영상에서도 1등입니다. 앞에서도 1등이었는데 조회수가 이제는 70만을 넘었어요. 이렇단 얘기는 실제 조회수는 더 높다는 겁니다. 원래 유튜브 조회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팍 늘어나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시청률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이 서버에 적용이 되면서 그 순간 시청률이 확 접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 파워가 막강하다, 어마무시하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임영웅님의 이 집 신곡이 아니라 싱글 앨범으로 이 모래알갱이가 나와버렸다. 과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집 앨범은 언제쯤 발매가 되는 것이냐? 자, 임영웅님이 예전에 이 정규 앨범을 만들 때, 1집 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완벽의 완벽을 추구하고 굉장히 녹음했던 거를 다시 다 갈아엎고 다시 녹음했다라는 말도 있었다시피 임영웅님이 최근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다음 정규 앨범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다. 야, 내년이면은 2024년이고 내후년이면은 2025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곡은 계속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왜 이렇게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느냐? 과연 단순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임영웅님이 세계 무대 진출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곡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자작곡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명 작곡가들의 노래도 굉장히 많이 내포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왜 느려지고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집 정규 앨범 때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1집 정규 앨범의 내용으로 세계 무대를 진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컨셉이나 음악의 장르에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전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이번 2집 앨범은 정말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임영웅님이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 2편에서 보여줬던 모습 중에 대기실에서 도화와 창법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사실 이 도화와 창법도 임영웅님이 새롭게 창법을 바꾸고 발성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얻어낸 방법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세계 무대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의 창법 스타일링, 또 음악의 컨셉, 여러 가지가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거예요. 항상 성대를 갈아 낀다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영웅님은 엄청난 연습을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2집 앨범을 해외 무대에 진출시키려면 정말 영어로 개사된 오로지 영어로만 되어 있는 노래를 불러야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제가 라이브 때 예측을 드렸던 타일러 씨와의 영어 공부 시간이 결국 LA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굳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깊게 들어가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임영웅님이 해외 무대 진출을 위해서 엄청난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작년에 발매했었던 기준으로 5월, 6월 달에 내기에는 아마 임영웅님 스스로도, 그리고 나아가서 해외 무대에 통할 만한 앨범을 만들기에도 시간적으로 저는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집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은 발라드의 대가인 가수 이적 씨가 작사, 작곡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예측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과 조용수 작곡가가 만남을 가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는 이제는 트로트가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장르의 노래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LA 콘서트를 통하여 해외를 다녀온 임영웅님의 심경 변화가 저는 굉장히 좀 주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놓고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은 해외 무대에 진출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제가 조심스럽게 2차 예측을 해보자면 만약 내년에 발매가 된다 또는 내후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단 얘기는 높은 확률로 올해 안에는 아마 요번 모래 알갱이와 같은 싱글 앨범의 발매가 몇 번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싱글 앨범의 발매가 아마 한 번 이상 올해 안에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 역시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되지 않겠나. 사실 원래 임영웅님이 이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정규 앨범을 발매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수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정규 앨범 한 번 내고 나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싱글 앨범을 내면서 또 1년 정도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정규 앨범이 또 발매되고 또 그 다음에 싱글 앨범이 발매되고 이 순서가 굉장히 좀 잦기 때문에 아마 더블 싱글 앨범이었던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가 임영웅님의 1집 정규 앨범 발매되고 나서 6개월 만에 나온 점을 생각해 봤을 땐 요번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발매되고 나서 아마 연말쯤 또는 그 전에 임영웅님의 세 번째죠 이제는 더블 싱글 앨범, 모래알갱이 싱글 앨범, 그 다음에 세 번째 싱글 앨범이 될지 더블 싱글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한 번 더 발매되고 나서 내후년에 임영웅님의 이 정규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딱 못을 박았어요. 정규 앨범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인지 모르고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올해 발매 예정이었다면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어요 라고 했을 텐데 내년이나 내후년이라고 딱 못을 박은 걸 보면 아마 이 2집 정규 앨범의 발매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아마 모래알갱이와 같이 싱글 앨범의 형태로 임영웅님의 새로운 앨범이 아마 올해 안에 하나 더 발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넘어갔었던 어마무시한 기사가 올라왔죠. 방탄소년단 정국이 컴백한다. 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를 가면서 이제 개별 활동을 선언한 지 수개월이 흘렀는데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이제 싱글 앨범이 내일이면 정식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방탄소년단 전국 멤버가 컴백을 해요. 그렇다면 임영웅님의 싱글 앨범인 모래알갱이와 이 방탄소년단의 전국 멤버가 싱글 앨범을 들고 정면 대결을 펼친다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임영웅님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건 팩트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영웅님이 방탄소년단과 경쟁을 할 때는요,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그때는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가 있을 당시고, 그 당시 때 서클 차트,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을 이기지 못한다. 기록에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미 그 당시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땐 저는 임영웅님의 요번 싱글 앨범이 방탄소년단 멤버인 정국과 정면 대결을 펼치는데 높은 확률로 임영웅님이 압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결국 내년과 내후년으로 밀렸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지금 모래알갱이 스밍이 굉장히 바쁜 상태이죠.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설명드릴 정말 단독 입수 소식이 있습니다. 요거 대단해요. 자, 임영웅님의 부산 결혼식의 비밀이 모조리 풀렸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근황 모습도 제가 100% 포착을 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임영웅님이 도형이라고 하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이 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이게 공개가 됐어요. 자, 바로 임영웅님과 절친인 이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님인 친구분의 모습이 요번 임영웅님이 참석한 이 도형이라는 친구분의 결혼식 현장에 함께 와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요렇게만 봐서는 과연 가수 임영웅님이 이 결혼식에 함께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자, 넘겨보니까 임영웅님이 이 친구분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자, 요분이 장애인협회 그리고 임영웅님과 군대에서의 인연이 있는 친구분이고 요 가운데 분이 도형이라는 요번 임영웅님의 결혼식 축가 주인공인 신랑분인 것 같아요. 이때는 살이 좀 통통하게 쪘는데 와, 요번에는 살도 빼고 굉장히 미남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결혼식에 임영웅님이 사진을 함께 찍지는 못했지만 축가 현장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던 거다. 결국 축구의 인연으로 시작됐던 이 친구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임영웅님이 축가를 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갔던 겁니다. 이 옆에 계신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님도 김동훈 님이죠. 이분도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이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죠. 최근에 임영웅 님이 축구화를 선물했던 그분이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는 장애인 축구협회 선수들에게 임영웅 님이 포지션을 맞춰서 축구화를 다 선물했던 거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요번 결혼식에 임영웅 님이 이렇게 등장을 했었던 거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깜놀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소씨가 단독으로 발췌한 바로 요 사진들이에요. 자, 보이십니까? 지금 임영웅 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딱 봐도 풋살장이죠? 맞습니다. 임영웅 님이 이 부산 결혼식에 참석하고 나서 이 지인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축구 경기를 즐기고 왔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거죠. 이게 불과 바로 어제 있었던 임영웅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호랑이 티를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티셔츠인데 자, 이 강렬한 티셔츠를 입고 임영웅님이 어제 정말 신나게 이렇게 축구 경기에 임했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 부산 결혼식은 애시당초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오랜 친구분들 또 군대에서의 인연이 있었던 분들까지 함께 임영웅님이 축하하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러 방문을 했고 보니까 개인적인 요런 또 그것 취향도 또 충족을 했네요. 축구를 신나게 하고 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축구도 매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결혼식은 갈지언정 축구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요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임영웅님이 지금 뭐 2집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요번에 모래알갱이도 발매했고 마이리틀 히어로도 찍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잘 충전하면서
아마 정말 큰 거 한 방을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건 들고 오지 않을까. 제가 볼 땐 내후년까지 가긴 좀 어렵고 아마 내년 중에 정규 앨범이 발매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임영웅님이 아마 싱글 앨범을 발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콘서트도 결국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긴 합니다. 아쉽지만 또 이렇게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접하면서 보다 보면 금방 또 시간이 흐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쾌거 소식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내용을 하나 더 전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과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기사가 정말 이거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죠? 자, 첫 번째 기사. 신곡까지 공개한 임영웅의 기세가 무섭다. 차정숙의 시청률까지 빼앗았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제 방영된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내려보면 제가 오늘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 많이 전달을 드렸죠. 보니까 6.3%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해서 전주에 썼던 방송분에 비해서 약 0.1%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아니 0.1% 그거밖에 안 오른 건 좀 아쉽지 않냐.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 전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는 살림하는 남자들 2가 지난달 20일 기록했던 3.9%보다 무려 2.3%나 높은 시청률이다. 그러니까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되기 이전까지 그 저녁 9시 25분쯤에 자리 잡았던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2는 불과 3.9%의 시청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낮은 시청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종편방송사 프로그램 보면 닥터 차정숙을 제외하고는 3.4%의 MBN 속풀이 쇼 동치미가 가장 높은 시청률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2 역시 3.9%가 종편방송사의 차정숙이라는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다 이겨버린 시청률인데 그것보다도 2.3%나 높은 시청률이 바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2였다. 특이하게도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송될 때마다 동시간대 편성되어 있는 JTBC 닥터 차정숙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다. 닥터 차정숙은 마이 리틀 히어로 1편이 방송된 지난달 27일에는 직전 회차보다, 그러니까 마이 리틀 히어로 1편이 방영되기 직전에는 4.1% 높았었는데 14.4%로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영했던 시청률 역시 14.7%에 그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닥터 차정숙 딱 쳐보면은 지금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청률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보이시죠? 5월 27일 날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했을 때 14.4%로 이미 그 전주에 방영했었던 16.2%보다도 확 하락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요번에 방영된 6월 3일 날 방송편 역시 14.7%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되기 이전보다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5%가 넘어서 16%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왜 15, 18, 16, 18.5, 14.4, 18.2 왜 이러냐면 토일 방영되기 때문입니다. 보니까는 금토 방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렇게 방송이 다르다. 토일이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사실 안 보는 드라마라서 여기 보면 토일 드라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요일보다 일요일 시청률이 좀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18%대로. 근데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하는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14%대로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기사에서 임영웅님을 보기 위해 닥터 차정숙의 시청자들이 마이 리틀 히어로로 채널을 이동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지금 언론사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지금 마이리틀 히어로가 얼마나 지금 혁신적인 결과를 세우고 있는지 이제 딱 팩트로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이리틀 히어로의 시청률 지금 너도 나도 모든 유튜버들이 쏟아내고 있죠.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번 시청률 위상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의 재방송 일정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미 오늘은 좀 지나갔습니다. 바로 K스타 채널에서 오전 11시 25분에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가 방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일도 있고 이번 주 내내 시간이 있습니다. 보니까 6월 5일 월요일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월요일 내일에는 13시, 20시 55분 그러니까 낮 1시와 저녁 8시 55분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재방송이 방영된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KBS에서 오전 9시 40분에 방영을 한번 하고 K스타에서는 오전 11시 40분, 저녁 9시 55분 이렇게 두 번 방영을 하고요. 수요일 날은 K스타에서만 오전 10시 40분, 오후 4시 30분 이렇게 방영이 되고 목요일 날은 역시나 K스타에서 13시 20분, 19시 40분 그리고 금요일 날 역시 K스타에서 오전 11시 그리고 나아가서는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저녁 9시 25분에 3회차 방송이 하죠. 그래서 이날은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2편 방송이 K스타에서만 낮 1시 50분과 저녁 6시 50분에 방영을 한다. 제가 요거를 쫙 표를 이렇게 띄워놔 드릴 테니까 요거 지금 캡처를 딱 하세요. 지금 딱 캡처를 하셔가지고 확대를 해서 보시면 요 시간대가 다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해가지고 KBS 2채널에서는 화요일 날 오전 9시 40분에 방영하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K스타에서 지금 방송을 해요. K스타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웨이브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OTT 웨이브에 들어가셔서 시청을 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한 달 동안 100원이면 거의 뭐 무료로 이용하니까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를 신나게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에 공개됐었던 모래알갱이 신곡 있죠? 야, 지금 이 신곡이 인기 급상승 1위를 전부 다 휩쓸었다라는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유튜브 내에서 임영웅님의 지금 모래알갱이가 보이시죠? 인기 급상승 동영상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조회수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64만입니다. 이거 실제 조회수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서만 1등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공개된 신곡 모래알갱이가 66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임영웅님의 이 신곡 파워가 또 영웅시대 분들의 지금 이 스윙 파워가 얼마나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입니까? 2위에 랭크된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의 신곡은요 1640만회예요. 근데 임영웅님의 66만회로 보이는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전체 1등입니다. 이건 왜냐? 단순 조회수만이 아니라 어제 업로드된 18시간 대비 극도로 빠르게 상승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조회수와 좋아요와 댓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엄청나게 지금 급상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공개된 모래알갱이가 누구와 지금 또 엄청난 경쟁을 해야 하느냐? 최근에 컴백을 알린 초특급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정국과의 이야기인데,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네 번째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공개된 신곡 모래알갱이가 인기 급상승 영상을 차지했는데,
제가 마이리틀 히어로도 지금 닥터 차정숙의 시청률까지 뺏어왔을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재방송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재방송을 많이 할까? 정말 영웅시대 분들만을 생각하는 KBS의 따뜻한 마음일까? 아쉽게도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있지만 KBS에서 저렇게 엄청나게 재방송을 매일매일 방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임영웅님의 무엇 때문이다? 광고 때문이다. 자, 요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2편에서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생겨났는지 아세요? 지금 보니까 삼성에서도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임영웅님이 몸을 담았던 렉스턴에서도 광고가 들어갔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네, 온누리에서도 광고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LG, 삼성, LG, 렉스턴. 삼성, LG, 쌍용, 일단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락터핏, 종근당이죠? 자, 종근당 역시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의 광고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요. 나아가서는 뭐 콴첼이라는 관절약품, 그리고 임영웅님의 본죽, 그리고 빨간맛 다이어트, 그리고 하이모레이디, 옛날에 있었던 뭐 유명한 이 헤어 관련 약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캘리맥주. 자,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의 광고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1편보다 무려 광고 개수가 몇 개나 더 많았는지 아세요? 무려 10개가 더 많았고요.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광고로 소모된 시간만 총 합하면 20분 정도 된다고, 20분에 한 번씩 광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시청률은 6.2%에서 6.3%대로 소폭 상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광고주들의 광고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마이리틀 히어로 1편이 방영되고 나서부터도 아마 중간 광고를 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대기업들과 기업들, 광고주들의 요청이 쇄도했단 얘기예요. 시청률은 0.1% 상승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광고주들의 관심은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광고가 더 늘었어요. 근데 더 대박인 건 무엇이냐? 이런 광고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재방송에 다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 지금 재방송을 꾸준히 보고 있는 어린 팬들 사이에선 역시나 재방송에까지 광고들이 풀로 차 있다. 꽉꽉 들어차 있다라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2편 본방송에서도 광고가 엄청 늘었는데, 재방송을 오늘 오전에 본 어린 팬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방송에서도 임영웅님의 광고들이 엄청 들어차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방영할 재방송 시간들, 더불어서 다음 주에 방영될 마이리틀 히어로 3편에서는 더 많은 임영웅님의 광고주들의 광고가 엄청나게 노출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지금 임영웅님이 역사를 강히 새로 쓰고 있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